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연준의 살인적인 긴축이 종료되었다라는 주제로 지난 파월의 연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본 문장이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문 내용들은 이미 다 이제 연준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번 잭슨홀 미팅 문구 중에서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쪽인데요. 이제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관계가 더 민감하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간략한 해석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십 년 동안보다 노동시장의 긴축에 더 반응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하는 역학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민첩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즉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실업률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변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는 실업률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의외로 쉽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느슨해지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봤던 내용은 이제 기존에도 연준 위원들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연준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통화정책을 너무 긴축하는 위험과 너무 적게 긴축하는 위험에 균형을 맞추는 우리의 과제를 복잡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과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과제는 뭐냐? 지나치게 너무 긴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섣불리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도 안 됩니다. 딱 그게 연준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쉽게 풀어드리면 이번 연설 중간에 필요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의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들 보고 이거 금리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연설에서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금리 역시 중립금리 위에 있다. 충분히 제약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한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긴축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오는 위험도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정책은 내놓지 않을 거다. 반대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정책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졸트에서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미 우리는 저번 달부터 고용지표 관련해서 뭔가 고용시장의 피크를 찍은 유의미한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졸트에서 확실히 못을 좀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든 상태고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언급했던 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금방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좀 추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4분기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확실히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향후 1년간 정책 목표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잭슨홀 미팅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뭐 단기적인 정책 방향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연준의 어떤 생각을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도한 긴축은 굉장히 위험하다. 신중히 움직이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도 똑같이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신중하겠다.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즉 이제 과도한 긴축은 하방을 유도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도 피할 거다. 왜냐면 과도한 긴축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큰 경기 침체로 갑자기 확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긴축은 신용 위험까지도 같이 만들죠.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기 침체도 피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겠다. 인플레이션도 잡겠다는 얘기는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도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즉 연준에서는 경기가 서서히 식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서서히 식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연착륙이에요, 이게. 근데 경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인다. 이거는 이제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연준은. 그래서 확실히 작년 잭슨홀 미팅 때와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작년 미팅에서는 뭐 살인적인 긴축을 예고를 했고,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인플레 잡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준의 이런 정책을 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의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연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번 잭슨홀 미팅에 파월 연설 전에 뭐 연준 위원들이 인터뷰가 중간중간에 있었죠. 보면은 뭐 보스턴 여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제목을 뭐 이딴 식으로 빼나왔어요. 뭐 나는 중간 어딘가에 있고 말을 흐리고 추가 인상 배제하지 않아. 뭔가 좀 매파적인 관점의 제목을 뽑아냈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이거 아닙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스턴 여느 총재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과도하게 긴축할 위험과 좀 완화적으로 갔을 때 오는 그런 위험, 그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언론들이 이런 분위기를 잡는 거를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정을 만들 자리에서 핑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매크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준은 이제 경제를 막 무너뜨리면서까지 인플레를 잡는다, 이런 정책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용지표만 완화되는 시그널이 확실히 4분기에 자리 잡히게 되면 의외로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경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장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권금리는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미중 간의 정치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안보 보좌관도 이제 8월 23일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이 기사 내용 내부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중국을 어떤 뭐 경제적인 뭐 경쟁국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극단으로 달리는 강경하게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어쨌든 내년 바이든 정부는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일, 10일 다음 달이거든요. 2주차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 G20에서 미중 간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물 채권 금리에도 굉장히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9월 중순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오늘 ADP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9월 1일 정부의 공식 발표죠. 왜냐면 ADP 고용 보고서랑 정부 공식 발표랑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거 때문에 또 지수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채권금리도 많이 좀 좌우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중요성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도 그걸 알고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7일부터 10일 요 사이에 G20이 열리는데 미중 간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9월 14일에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예상했던 수준만 나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CPI도 좀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한번 두고 보죠. 어쨌든 이제 역기저 현상이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는 반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반등에 그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까지 다 끝나게 되면 시장은 확실히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즉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였고 거기에 AI가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 사이클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4분기에 고용시장의 둔화가 추세적으로 잡히는 게 확인이 되면은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뭐 중장기적인 체크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사항이니까 요거에 좀 집중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한테는 지금의 이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이 AI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사이클이 더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